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을 얼만큼 많이 분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심사위원들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승전 고객이 구매해야만 해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예비창업 패키지 심사 기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성장 전략이에요. 근데 성장 전략에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비창업 패키지 2022년 자료를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1억이고요. 평균 5,1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인원은 한 1,500명 정도를 뽑을 건데 그 1,500명에게 최대 1억까지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여러분? 나의 사업 계획을 딱 1억에 맞춰서 쓰면 안 돼요. 1억보단 조금 더 오버되게 써야겠죠. 이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기획했거나 나의 노동력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창출물도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환산해서 쓰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대출 2천만 원, 자기 자금 출자 얼마, 그리고 정부 자금 얼마. 이것만 쓰는 거는 너무 정직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합격했던 많은 분들의 이런 사업계획서 많이 파시더라고요.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고요. 자금 소요는 여러분 비목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건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를 들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개발해요. 그러면 상품을 개발하면 견적서를 받을 수 있죠. 비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서 나의 A라는 상품,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예요. 그럼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을 떠야 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다 세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다 제작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A사, B사, C사한테 연락을 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교 견적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떤 데가 나랑 더 맞을 수 있는지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는 거를 실제 사업계획서에 그 견적받은 업체 거를 베이스로 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홍보 마케팅이에요. 홍보 마케팅하는 비용을 원래는 기업이 작을 때는 홍보 마케팅비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뭐 과대하게 전체 예산에서 한 30%, 근데 기업이 커지면 전체 예산에서 한 5%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업이 성장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동선이 있고 브랜딩이 잘 되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재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폰을 씁니다. 저는 최근까지 가장 큰 아이폰을 썼어요. 프로 맥스를 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이 새롭게 나오면서 작은 사이즈 미니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근데 미니가 나온 걸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늘 보는 거죠. 근데 아이폰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서 무언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핸드폰 브랜드는 듣보잡이에요. 이 브랜드는 저한테 어떤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전체 1억의 예산 중에 마케팅 홍보비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목 변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금 계획이나 이 소요 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아이템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인건비 몇 퍼센트, 운영비 몇 퍼센트, 홍보 마케팅비, 그 다음에 브랜딩 할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작은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구성이 20점이에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팀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얼마를 줘야 되죠? 뭐 최저시급으로 해도 지금 190만 원대가 넘었기 때문에 연봉 2,400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업기간이 대략 8개월 정도 될 텐데 어바웃으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인건비를 줘요? 너무 어렵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보다는 약간 파타임 개념으로 쓰는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만약에 그 메디컬 관련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메디컬 관련된 종사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꽃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어떤 게 의심스럽냐면, 과연 이분이 꽃을 좋아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꽃에 대한 재배 프로세스, 꽃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꽃에 대한 종류, 그리고 유통, 그리고 플랫폼이니까 IT, 그리고 자본력,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검증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팀 구성이 20점 만점인데 대표이사 혼자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경력이 유사 경력이 많은 쪽에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저는 IT를 되게 잘해요. 근데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은 메디칼이에요. 그러면 나의 팀 구성을 어떤 사람을 하면 돼요? 메디칼 관련된 종사자를 하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연봉을 4천, 5천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업의 개념으로 또는 파타임으로 이 전문가 영역으로 이분들은 세팅이 되면 돼요. 팀을 구성할 때는 대표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될 만한 분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는 플랫폼을 만들면 플랫폼은 아는데 이 플랫폼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내용의 전문가들로 세팅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경력 증명서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들어갈까요? 찾아보세요. 경력 증명서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이사의 이력서는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약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대표이사도 경력 증명서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유사 경력이 있는 쪽을 지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좀 기술해 주면 좋아요. 기술.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아이디어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아이템을 실제로 제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에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심사위원들, 하지만 심사가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딱 보면 기승전, 이거 말 돼, 이거 말 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링만 보는 분들이라 비즈니스 모델링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면 예창패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워딩, 글로다만 검증하면 돼요. 왜냐하면 경력증명서가 안 들어가니까. 물론 가점에서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무슨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지만, 그거보다는 사업계획이 얼만큼 쫌쫌하게 잘 짜져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을 얼만큼 많이 분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심사위원들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승전, 고객이 구매해야만 해요. 동일한 워치, 동일한 핸드폰, 동일한 노트북을 쓸 때 고객의 눈높이나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나의 아이템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는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합격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는 과정을 갖다 보니까 컨설팅 할 때 해드리는 이야기를 전 정말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영상만 꼼꼼하게 잘 보셔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저는 꼭 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사업화를 좀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합격의 노하우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댓글에다 합격했다고 꼭 써주세요. 왜냐하면 합격하고 나서 멘토링 받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대표님 영상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러는데 다른 분들에게 주는 확신은 제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합격한 선배님들의 댓글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얼어붙어 있고요. 날씨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2022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